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서민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르스 의심자 발생은 크게 줄었는데요.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만 않으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경남에서 메르스 환자가 나온 뒤 하루 1,000명의 외래 환자로 북적거리던 이 병원은 평소보다 환자가 30% 이상 줄었습니다. 안심병원으로 지정까지 됐지만 막연한 불안감에 환자들이 진료를 미루는 것입니다. 경남 대부분 병원이 겪는 현상입니다. 경영의 타격이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거의 50% 이상 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경남 최대 유흥가의 식당입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회식과 모임을 미루는 것입니다. 메르스 그거 방송 나가고 나서 창원에 이제 방송 나가고 나서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모임이나 외출이 줄다 보니 전통시장 등 각종 소매업체로 매출 부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발 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 메르스 의심자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하루 10건 이상 나오던 의심자 수가 5건 이하로 줄었습니다. 잠복기 14일이 경과한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의심자 증가보다 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오는 19일에는 202명이 해제돼 이번 주 안으로 3분의 1 이상 줍니다. 이어 20일 9명, 25일에는 병원 격리자 85명 전원을 비롯해 149명, 관리 대상 대부분이 해제되며 29일에는 한 명도 없게 됩니다. 좀 과도한 기분을 가지면서 이렇게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창원 지역은 적지 않을까. 경남 메르스 대책본부는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격리 조치가 내려진 창원 SK병원 환자들을 위해 생명유지장치 등이 보강됩니다. 경상남도 메르스 대책본부는 SK병원에서 격리된 채 치료를 받는 환자가 기존 질병으로 위급한 상태에 빠질 경우에 대비해 인공호흡장치 등 중환자용 생명유지장치를 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K병원 입원 환자 가운데 92세 말기 암 환자 등 2명이 위중한 상태를 보여 의료진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인력을 선발하는 것, 대학과 기업의 중요한 일일 텐데요. 진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지역 인재 양성과 취업 지도를 위해서 지역 대학생들의 멘토가 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 남동발전. 이 회사 25년 차 직원인 김진수 팀장은 발전소 운영에서 수질과 환경관리 분야 전문가입니다. 김 팀장은 평소 젊은 직원들에게 자기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겠다는 열정을 가져달라고 당부합니다. 현장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직무 능력, 그 보면 자기 전공 과목에 대해서 세계 최고가 되라고. 김 팀장과 같은 한국 남동발전의 베테랑 직원들이 지역 대학생을 돕는 키다리 아저씨가 되기로 했습니다. 기계와 전기, 화학 등 각 분야에서 선발된 직원들은 매달 한 차례 이상 대학생들을 만나 취업 등 진로 상담과 자격증 취득에 조언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재능 기부로 지역 사회에 봉사를, 지역 대학생들은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전수받아 자기 개발과 취업을 준비합니다. 지역 인재들에게 하나의 취업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주고 우리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대학생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경상남도의 경남형 기업 트랙 등으로 다양해지는 추세. 지역 대학과 혁신도시 이전 기관 사이 처음 시도되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는 새로운 상생 발전의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기장 노이즈를 전력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재료연구소 류정호 박사팀과 인하대, 미국 버지니아 공대 연구팀은 미세한 자기장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복합 소재와 발전 소자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송전선이나 고속철도, 공장기계 등에서 기계 동작을 방해하고 인체에 유해한 자기장 소음을 전기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진주 지역 대형 공사 현장 10곳 가운데 6곳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상주 감리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주시가 전체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공사 현장 29곳을 점검한 결과 58%에 해당하는 17개 현장이 현장에 상주해야 할 감리를 배치하지 않아 경상남도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충무공동이 가장 많았고 정촌면과 상대동 공사 현장도 포함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 환자와 가족들이 식물로 동물 모양 등의 실내 장식을 만드는 토피어리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센터에서는 꽃꽂이, 미술 등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마사지와 목욕 서비스도 힘이 됩니다. 일이 좋은 데를 놔두고 내가 이때김 안 내려왔다고 내가 그 말을 하고 만날 그래.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이 시설이 있는 곳은 경남에는 고작 2군데. 완화의료센터는 진료 수가가 낮은 통증 조절과 증상 완화에 주력하다 보니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 탓입니다. 많은 투자를 들여가지고 설비를 갖춰서 인증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단순히 그냥 의사, 간호사 이렇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라든지 성직자라든지. 이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의 수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료 중심의 수가 대신 날짜별 수가가 적용되면서 병원비의 운영 경비에 대한 비용 책정이 현실화할 전망입니다. 또 일정 수준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간병비도 정부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간병인 인건비 부담 때문에 병원 측이 직접 고용은 꺼릴 수 있어 환자 측이 지금처럼 간병비를 부담해야 할 우려도 여전합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도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제공하는데 국가건강보험 재정으로 완벽하게 꾸려나가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그 후원회를 조직해서 그런 자금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은 그대로일 것으로 우려돼 정부의 추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연일 하늘 모습이 찌푸린 채로 시작합니다. 구름량도 많고 곳곳으로 안개가 끼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거창에 가시거리는 100m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늘빛은 흐리지만 낮 더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진주가 26도, 밀양이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한낮에도 종일 구름 많은 하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오늘 밀양이 21.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포근하게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5도, 창녕이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낮 동안 더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거창이 26도, 합천이 27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곳곳으로 간간히 높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량만 많을 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열기가 쌓이면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레는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양군이 마천면 벽송사와 영원사, 서상면 영각사에 방제시설을 설치합니다. 남해군은 독일마을이 있는 삼동면에 해바라기 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사천시가 백천마을의 콘크리트 수로를 자연석으로 바꾸고 빨래터를 복원하는 새꼬랑 사업을 시작합니다. 수필가 김순철 씨가 오늘 오후 2시 통영에서 통영 출신 박경리 선생의 소설 세계를 되짚는 통영과 박경리 특강을 합니다.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인상해달라는 이른바 장글의 행진이 경남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어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이 최저시급 5,580원을 받아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하고 10,0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결성된 장글의 행진단은 어제 이 같은 요구를 앞세워 창원과 부산, 울산, 제주에서 동시다발 행진을 벌였습니다. 창원에 본사를 둔 현대로템이 우크라이나에서 447억 원 규모의 전동차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현대 로템은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중심으로 운항되는 전동차 90량에 대한 유지 보수를 3년 더 연장해 맡게 됐습니다. 유지 보수란 전동차 운행에 필요한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 고장 수리 등을 맡는 것으로 전체 글로벌 철도 시장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적 부진에 빠진 경남FC 김형동 대표이사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FC 김형동 대표이사가 구단주인 홍준표 지사와 면담을 한 뒤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혀와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FC는 2부 리그로 강등된 이후에도 하위권에 머무는 성적 부진을 보여왔습니다. 경상남도는 새 대표이사 선임과 동시에 감독 등 코칭 스텝에는 성적이 계속 부진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